3월 달만 들어서 무려 마이너스 7%에서 22%나 하락을 했다. 계약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메모리 확보를 위해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아직까지 반도체가 피크아웃했다는 우려는 너무나 이르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다들 하는 뻔한 전제 얘기 말고 오늘은 또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디램 가격 변동에 대한 얘기입니다. 뉴스에 간간히 나오는 얘기인데요. 현재 DDR5 디램 가격이 내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사이클 산업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가격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는 사이클 하반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코스피의 랠리를 주도했었던 반도체 섹터가 이제는 꺾이는 거 아니냐, 이제 피크아웃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럼 진짜 피크아웃인지 이거를 한번 분석해보는 그러한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로 알아야 될 내용이 크게 봤을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현물가랑 계약가라고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맨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요즘 되게 핫한데 이게 어떤 함의점을 갖는 것인가를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향후 시나리오 전망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최근에 헤드라인들을 보게 되면은 디램 가격이 내렸다라는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디램 익스체인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DDR5 16GB 현물 가격 추이가 올해 초부터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내려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3월 달만 들어서 무려 마이너스 7%에서 22%나 하락을 했다 라고 하는 헤드라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 사이클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가 현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현물 시장. 이 현물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통상적인 DDR5 메모리, 이제 이걸 얘기하는 게 우리 현물 시장이라는 거고요. 근데 이 현물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전체 램 시장에서 10% 미만을 차지하는 게 현물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물 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10% 미만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90%는 뭐냐? 나머지 90%는 계약 시장이 있어요. 계약 시장. 이거는 기업체들이 벌크로 구매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 시장의 자료를 보게 되면은 완전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2026년 1분기가 지났죠. 1분기에 집계해 보니까 총 110%나 상승을 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즉 디램 계약 같은 경우에는 110%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즉 기업들이 아마존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서버 용도로 혹은 OEM 용도로 사가는 이 시장이 사실 디램 시장의 90% 이상인데, 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계약 시장은 1분기 상승률을 100% 돌파를 했고 여전히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AI 서버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디램들이 현재 지금 다 서버 쪽으로 가고 있어요. 서버 쪽으로 대부분의 캐파가 다 서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디램의 공급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물 시장 가격이 계속 올랐던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 일반적인 현물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3월 달까지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이게 폭을 보게 되면 300% 폭등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구매 저항이 부딪혀서 현물 시장은 조정을 받았는데 계약 시장은 아직까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게 되면 이제 독일에서 기준을 봤었을 때 리테일 디램 가격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내리고 있죠. 근데 계약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오르고 있고, 이게 2011년 일본의 홍수 났을 때 있죠. 그때 이후로 최대 폭등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 시장의 성장률을 보게 되었을 때 올해 전망된 성장률이 얼마냐면요, 이 메모리 반도체 성장률이 무려 올해만 33%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된 배경에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고 돌았기 때문에 한 말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런 것이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AI 때문에 그렇죠. AI 캐펙스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전망치는 디램 현물가가 내려왔더라도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3% 전망하고요. 그리고 내년도 20% 성장을 대부분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가격이 꺾이지 않고 있는 이것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반도체가 피크아웃했다는 우려는 너무나 이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분이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 계약 가격이 내려올 수가 없는 이유가 HBM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HBM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GPU에 들어가는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아주 고성능 메모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성능 메모리가 아무래도 고성능이다 보니까 웨이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죠.
이거를 3배 이상 소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D램 생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D램 생산이 감소하고 HBM이 그 자리를 메꾸는 걸 저희가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현재 D램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가격 폭등이 이어지고 있고, 요즘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전방 산업 제조사들은 메모리 확보를 위해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계약 시장에서 이런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현물 가격이 내렸지만 말이죠. 이 와중에서 실제로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3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얘네가 이제 3사인데요. 얘네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률이 꺾일 기미가 안 보입니다. 하이닉스는 이제 그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을 66% 달성을 했고요. 삼성전자도 58%였고, 그리고 마이크론도 45%나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업황이나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걸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계약 가격이 꺾이겠다는 징후는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장애물이 계속 생기고 있죠. 이 딜을 만들 때 필요한 게 EUV라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게 지금 수급 지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메모리가 현재 부족하니까 그 반도체 생산 업체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현재 신규 팹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그 만들어지는 데까지 2-3년 이상이 걸립니다. 마이크론의 메가팹 같은 경우도 2030년 가동이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AI 슈퍼세이크 노래를 해서 모든 업체들이 현재 D램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계약 가격은 절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현물 가격이 대체 왜 내려오는 것이냐, 이걸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HBM의 생산 때문에 D램의 양산량을 줄이다 보니까 D램 가격이 너무 올랐고, 그로 인해 바로 맴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맴플레이션. 이게 뭐냐면은 PC 스마트폰에도 우리가 일반적 D램이 들어가죠. 근데 이 D램이 들어가는 이 PC 스마트폰이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PC 스마트폰 가격 자체가 올라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LPDDR5라고 하는 이제 이 메모리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게 무려 90%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중저가 스마트폰 있죠. 중저가 스마트폰, 뭐 갤럭시 A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중국산 싼 저렴한 폰들, 이런 것들이 마진이 줄어들죠. 이런 핸드폰들은 그 마진을 최대한 그 작게 가져가면서 싸게 파는 게 얘네의 본질인데, 램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사실상 중저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팔아서 돈이 남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PC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 올랐네? 그러니까 내가 교체를 하려고 해도 교체를 좀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체 주기를 연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은 그 현물 시장, 그러니까 리테일이 구매를 하는 현물 시장에는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가 AI 업체들, AI 캐펙스를 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 설비 투자라고 하는 걸 계속 하면서 경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I 캐펙스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에서, 계약 시장에서 가격이 내려오지 않는 거죠. 실제로 가트너 예상치를 보게 되었을 때, 가트너 같은 경우에는 올해 PC 출하량이 무려 10%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맨플레이션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이 그 PC 교체를 꺼리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 현물 시장에서 하락에 결정적 요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이 맞다 그러면은 사실 메모리 시장의 수요는 탄탄한데, 이번 3월달에 반도체 섹터가 많은 조정을 받았죠. 그 요인이 뭐였었느냐? 일단 첫 번째로 구글에서 터보 퀀트란 알고리즘을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메모리를 차지하는 비중을 6배를 줄였단 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메모리 용량을 6배를 작게 쓰고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알고리즘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메모리를 사람들이 덜 필요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과잉 반응을 해서 매도를 했는데, 사실 터보 퀀트라고 하는 게 이 효율을 효율화시킬수록 AI의 보급은 가속화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의 공급은 더 늘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제본스의 역설이라 그래요. 효율화가 되면은 더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터보 퀀트라고 하는 알고리즘 발명은 메모리 수요를 더 늘리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는 이제 우리 코스피에 주로 있죠. 삼성 반도체, 삼성이랑 하이닉스,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요 업체들인데, 얘네가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좀 많이 투표가 나왔죠. 특히나 $1 환율이 최근에 1,000을 돌파를 했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환차손 우려 덕분에
반도체 섹터를 투매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섹터 자체가 조정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조정이 온 거지. 사실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노이즈라고 봅니다. 터보 컨트는 사실 오해입니다. 이게 메모리 수요가 그러줄 거라고 오해를 했는데 사실 효율화인 거고, 효율화가 되면은 역사를 봤었을 때 공급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 이란 전쟁,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이 컸겠죠. 이 부분 때문에 많이 빠졌을 거고, 그리고 환율 쇼크, 그리고 그로 인한 전반적 반도체 섹터 조정,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의 위축,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일어난 거지. 사실 업황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은 아직까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 시나리오를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베이스 케이스는 지금 같은 그런 그 시나리오가 쭉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60% 정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계약 가격이 내려가는 건 언제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저는 2027년 상반기 정도로 봅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계약 가격에서는 계속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태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2027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섹터는 쭉 좋게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고요. 더 낙관적 시나리오는 언제냐? 더 낙관적 시나리오는 이제 그 여기 오타가 있는데 2027년 4분기까지 가는 겁니다. 내년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쭉 가면서 내년까지 계속 좋은 시나리오, 이걸 저는 20%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비판적 시나리오, 이거는 이제 여기 오타가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바로 반도체 수요가 꺾이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장기 불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나중에 제가 시간을 말씀드릴 내용이긴 한데 그 전쟁이 끝나게 되면 유가가 이미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와서 그 기업체들이 AI 투자를 줄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되면은 사실 이제 그 메모리 사이즈가 꺾이기 시작할 것 같은데 이거는 확률이 가장 낮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반도체는 앞으로 내년까지는 쭉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사이클을 보게 되었을 때 과거 사이클이 보통 2, 3년 주기로 갑니다. 2, 3년 주기로 가는데 현재는 슈퍼 사이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전 사이클과 지금 사이클을 좀 다르다 봅니다. AI의 도래 때문에 이 HBM이라고 하는 이 서버향 이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아예 다른 재편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보시는 게 낫고, 그래서 현물 가격이 내렸다라고 해서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하는 오해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현재 관찰되는 DRAM 시장의 하락은 이거는 단기적 조정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산업의 핵심인 서버랑 우리의 계약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록적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 현물 가격을 보고 이거를 끝났다고 보는 거는 마치 우리가 숲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보고 판단하는 걸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큰 그림을 보고 합리적 데이터에 투자하시기를 개인적으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합리적 투자를 지향을 하는 퀀트 투자자입니다. 저희와 함께할 방법은 여기 고전 댓글 들어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